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첫째랑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좀 놀이식으로 했던 교재와 카드하고 저희 둘째랑도 새롭게 시작한 교재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교재는 바로 브레인 퀘스트라는 거예요. 이 교재는 워낙 유명하고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이고요. 그냥 미국에 아는 친구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 교재를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 친구들도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이게 막 너무 공부라기보다는 또 역시 그냥 가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인데 그냥 교재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랑 뭐 그리고 쓰고 뭐 찾고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보통 카드 놀이를 같이 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인데요. 저기 뒤에 제가 지금 DP를 해놨어요. 이제 이게 또 나이별로 학년별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냥 많은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좀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좀 막막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아이가 맞추고 이게 이제 퀘스천이 있고 앤서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좀 지식을 요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질문들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아이들 데리고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정말 단 한 명도 싫어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직접 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되게 재밌어해요. 근데 물론 이게 영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때는 그냥 엄마가 잠깐씩 한국어로 조금씩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좀 넘겨짚는 그런 유추하는 힘이 또 나름 키워져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다양한 프레이즈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인 가정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첫째 낳고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 4살 때였나 첫째가? 제가 또 저랑 같이 성장했던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이보다 1살이 위였어요. 이걸 가지고 나름 학습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덩달아서 그 친구처럼 이거 교재 구매해가지고 뭐 옆에서 그냥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막 쓰고 그리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또 미국을 놀러 갔었을 때 제가 둘째를 낳고 저 키워주셨던 그 호스트 엄마를 이제 찾아뵈러 갔었어요. 제 친구들도 만날 겸. 저희 둘째가 2살 됐던 때였으니까 그때 여름방학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또 똑같은 그 친구들을 만난 거죠. 또 각자 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또 덩달아 또 구비를 했어요. 가격도 그냥 있어요. $7.99.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미국인 친구들이 좀 이런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물론 되게 한국에 좀 좋은 교재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그 나라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언어를 배우는지 그 나라 아이들은 어떤 단어들을 실질적으로 배우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또 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미국에서 실제 현지의 아이들이 배우는 자기네 모국어 그거를 좀 갭을 제가 좀 줄이고자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조금 학습을 하죠. 근데 막 정말 공부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하고 뭐 그림 그릴래 뭐 색칠 공부할래 뭐 쓸래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교재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 둘째는 되게 좋아하고요. 첫째 때도 사실 제가 이거를 동네 아이들 가르칠 때 이 브레인 퀘스트 교재를 사용하면서 놀이식으로 아이들이랑 몇 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첫째도 생각해보면 좀 학습적으로 확 전환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지만 그 전부터 이런 걸 가지고 좀 끄적거리면서 노출을 했었어요. 교재에서 뭔가 요구하는 거를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현지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습득하는 거니까 저 역시 그런 개념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좀 노출을 했고요. 저희 둘째가 정말 6살이 될 건데 또 만으로 따지면 4살이었다 이제 5살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노출하면서 단계를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공구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교재는 뭔가 엄청난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사실은 되게 다 알고 있는 교재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로 데리고 왔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활동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 담아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레인 퀘스트 교재랑 그 카드 공구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요. A세트는 아예 풀세트예요. 브레인 퀘스트 워크북이랑 프리K부터 5학년까지 총 7권이고요. 그리고 Q&A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그 My First부터 5학년까지 그러니까 총 9종이에요. B세트는 브레인 퀘스트 워크북 프리-K부터 2학년까지 총 4권으로 구성했고요. C세트 역시 브레인 퀘스트 워크북만 3, 4, 5학년으로 3종으로 묶었어요. D세트는 카드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카드만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 My First, For Threes, and Pre-K 이렇게 3종으로 묶었고요. 이 세트는 카드만이고요. Brain Quest Kindergarten 하고 First and Second까지 총 3종이고요. 마지막으로 F 세트는 카드만이고요. 3, 4, 5학년 Q&A 카드로 총 3종으로 묶었어요. 제가 영상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좀 슝슝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씩 좀 찍어서 미자모 카페에 글 올릴게요. 글밥 비교나 우리 아이에게는 몇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아이는 6살이지만 워낙 잘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P단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목차예요. 나이가 4에서 5라고 했는데 이거는 만 나이잖아요. 미국 나이.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6살이지만 사실은 4에서 5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P단계가 저희 6세 아이에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여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 교재뿐만 아니라 더 어렸을 때는 좀 무료로 돌아다니는 그런 걸 가지고 좀 놀이 학습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재는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브레인 퀘스트를 굳이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해외를 나가서든 어떤 친구를 만나서든 그 현지 아이들이 공부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또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예전에 이 책 시리즈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이는 이 책 시리즈를 좀 종종 이제 심심할 때마다 꺼내 보는데 이 책은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한 중학생, 고등학생도 볼 수 있는 책인데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보다가 엄마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교재 브레인 퀘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들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From the brains behind brain quest. 그 얘기 즉슨 이 브레인 퀘스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유치부 초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그 저학년 애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바톤 터치를 이 책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브레인 퀘스트를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현재 아이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배울 때 기저귀 한글을 많이 활용을 하듯이 미국 아이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시리즈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시리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좀 친숙하게 해외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좀 만나보면 나중에 엄청난 장점이 있진 않을 수 있어도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것저것 섞으면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현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좀 더 살펴보죠. 물론 이 교재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종이 재질이라던가 좀 이렇게 샤방샤방 이쁘고 이런 거는 정말 한국 교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파니스 교재를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런 프레이즈나 좀 어떤 컨셉을 어떻게 노출을 하는지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제가 또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브레인 퀘스트를 좀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저희 둘째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려요. 제품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 안에 내용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참 난감해요. 왜냐면 이게 한없이 파고들면 파고들 수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자모 카페에 최대한 많은 교재 안의 내용 저작권상 문제가 없는 만큼만 올려놓았는데요. 그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이 한 권을 가지고 정말 많은 다양한 내용이 커버가 되었으니 아이랑 활동을 하시면 좋다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커버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사실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기 애기들 보면 ABCs랑 1, 2, 3s and phonics나 vocabulary나 shapes and colors, my word, habitat, sorting and matching, sequencing, science and mazes and games가 있잖아요. 이 한 권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아이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컨텐츠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아이가 좀 ABC만 얘기하기가 너무 식상해한다. 그러면 오늘 컬러
컬러링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랑 같이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나가면서 앞으로 너가 이런 걸 가지고 배울 거야 라는 대화로 놔둬도 좋고요. 커버 페이지에 컨텐츠가 있다는 점, 커버 페이지만 보고서도 그 학년마다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살짝 난감하긴 해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그래도 사실은 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내용을 담는 건데 여기 커버 페이지 보시면 Over 45 million copies sold. America's number one educational bestseller 라고 하는데 맞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고 저 역시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저희 아이는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P단계부터 쫙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듬성듬성 했었고 저에게 배운 친구들은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이들이랑 그냥 한 권 정도를 1년에 마스터하면 된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좋은 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랑 좀 다르게 해외에서는 배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학년별로 리퀘어먼트나 좀 기대하는 거 어떤 거는 적어도 알아야 해 이런 게 몇 학년쯤인지 가늠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8세에서 9세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 미국 애들은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 정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간단하게 좀 배우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분수도 살짝 노출이 되었구나. 소수점도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math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인 용어를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수학 문제집처럼 대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어로 수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분수는 fraction이라고 하고 소수는 decimal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를 노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5학년 거 빼고는 모든 교재 안에 어떠한 포스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학년마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시점에 파닉스랑 시간 개념을 좀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파닉스는 파닉스인데 좀 더 레벨이 높은 예를 들어 뭐 파닉스 5 레벨 정도를 뭐 1학년 6세에서 7세 정도는 알아야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대략 5세 또는 6세부터 슬슬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 애들도 그때 정도의 대략적인 글 읽기를 조금씩 노출을 해주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글씨를 읽는 거가 아니고 얘가 뭔지를 매칭해주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레이드 1이라고 triangle, diamond, circle, rectangle, oval, and square 이거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얘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지 같은 거 하듯이 미국 애들도 이런 거 가지고 노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인 퀘스트가 사실은 카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교재보다는 오히려 카드로 더 아이들이랑 많이 놀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재 뒤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요. 지금 카드도 같이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카드를 구입을 안 하시면 대충 한 3, 4장 정도의 이런 맛배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스티커 가지고 있고요. 이때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1부터 100까지를 세려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아요. 이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reading and writing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답안지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센텐스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답안지가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관식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recommended answer가 있는데 꼭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꼭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독해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도 답이 있지만 그런 주관식에 대한 답은 아이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어든 국어든 어느 나라 언어든 주관식 문제에 대한 답은 추천 답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거는 계속 염려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보니까 쓰는 게 되게 많아져요.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활동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교재는 워낙 유명하고 제가 뭐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활동하면서 아이랑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미권,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가정에 브레인 퀘스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블루마블이나 뭐 체스나 뭐 바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그냥 정말 공부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식탁 바로 옆에 그 전면 책장에 놓고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서 질문하면 좋은 거, 질문 통해서 아이에게 답을 이끌어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grade 1이고 age from 6 to 7인데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7살에서 8세, 유치부 7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What number do these letters spell? F-I-V-E 라고 하면 아이가 5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좀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근데 이런 거가 정말 퀘스천이 엄청 많아요. 이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750개 questions and answers to challenge the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deck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기 때부터 아이랑 좀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아이랑 되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확장하는 거죠. 저희는 요즘 이 아이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What color is the tallest building? 그러면 가장 키가 높은 빌딩이 뭐니에요? 그럼 이제 tallest 하고 color 하고 building 이라는 단어가 들려야지 이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yellow 그러면 아이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무한 반복하면 아이랑 놀면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How many wheels are on the bicycle? 그러면 아이는 bicycle이랑 bike 라는 2가지 단어를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만약에 bike라는 단어를 먼저 알았으면 bicycle이라고 얘기하네?를 알 수가 있겠고 wheels 그죠? 그래서 여기에 to 그럼 이 나이에는 아직 아이들이 뭐 컬러라던가 쉐이프라던가 아니면 뭐 사물이나 숫자라던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Find the shape of planet Earth. 그럼 이제 Earth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Earth가 이제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Earth가 round잖아요. Circle, round, sphere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Which tool do you use to hit a nail? 그럼 이제 nail이 뭔지를 모르면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해머고 이게 nail이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엄마가 모든 질문을 다 가지고 있고 아이에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 카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랑 대화거리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2, 3살인데 이거는 이제 아기 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breakfast 그러면 What does Max eat for breakfast? Point the cereal, the pancakes, the bananas.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그러면 얘가 이제 Max인가 봐요. 그래서 Max가 breakfast로 뭘 먹어? 그러면 point the cereal. 그러면 cereal. Point the pancakes. 그러면 pancakes는 어딨나요? 그래서 here. The bananas. Bananas. And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그럼 저희 딸은 예를 들어 cereal 먹으면 I eat cereal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노출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생각할 거 없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그냥 아이들에게 계속 꾸준히 노출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런 교재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정에서 엄마표 영어가 진행이 가능하겠죠. 사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그런 대답을 거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엄마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그냥 혼자 묵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고 엄마가 대답해주고 그래서 What is this called? violin 이렇게 엄마가 그냥 말하고 대답해주는 그래서 아이가 이게 violin이구나. 여기 그림 보시면 What is Max doing? 그러면 He's playing the piano 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는 몰라요. 여기는 question and answer가 있지도 않아요. 어차피 아이는 모르거든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What is Max doing? 그러면 He's playing the piano라고 엄마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이는 그냥 그걸 듣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많이 들으면 이제 아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좀 옹알옹알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얼마만큼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대답하는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어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먼저 하면서 이런 카드들이나 교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해주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교재는 좀 아이들이 앉아서 연필을 들고 쓰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는 이렇게 그냥 어디 놀러 가실 때 가지고 가거나 밥 먹을 때 잠깐 기다릴 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질의응답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탁 위나 아니면 소파 위나 이렇게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고이 모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놓고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옆에 딱 손이 닿게끔 해서 그냥 펼쳐서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런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인 퀘스트 워크북과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동시에 노출을 하면 따로 사교육 없이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노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엄마가 뚝심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엄마표로만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해요? 라는 얘기 분명 들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What do you call a meal you eat only outdoors? Picnic. Say picnic. Picking. What can Molly do with a thimble, needle, and thread? She can sew. 얘 여자이구나. Which animal is on top of the hay? Ducky. Yep, the bunny. 아니, Bunny. 똑같아. Yep, the same. 이렇게인데 이렇게잖아. What musical instrument is this? 뜨뜨뜨뜨. A guitar. Guitar. A guitar. Guitar. What musical instrument is this? Guitar. Yep. Which mouse is ready for bed? Yep, that's right. 남자만 그러네. Which one do you use to wash your hair? Wash your hair. Wash, wash, wash. Yep, that's right. A shampoo. 개그. Let's find all the monkeys in this jungle. 3, 4, 5. Can you count them? 1, 1, 2, 3, 4, 5, 6. 6 monkeys. 1, 2, 3, 4, 5, 6. You're right. Which animal likes to hop? Hop, hop, hop. Which animal? Yeah, the bunny. The bunny. What is Molly doing with the shovel? What is she doing? She's digging, right? She's digging a hole. 파고 있어. She's digging a hole. Show me the prickly plant that hurt Molly. 아파졌어.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얘 뭐야? 얘 뭔지 알아? 뭐야? 한국말로는 알아? 얘는 선인장이라 그래. 선인장. 영어로는 the cactus. The cactus. 캘리포니아 가면 많이 있는데. 아리조나. 근데 the cactus. 이거 진짜 위험한 동물. 맞아. 이름이 뭐라고? 캣트. cactus. 캣트. 엄마 봐봐. cactus. 캣트. 한국말로는? 캣트. 한국말로는 선인장. 선이죠? What is missing from the zebra? 뭐가 없었어? What's missing? 주름. The stripes on its body. The stripes on its body. The stripes이라 그래. 없어. 여기. 없어. What's missing? What is missing? Stripes. What letter is this? H. Which two things can you use to sweep the floor? Yeah, and? That's right. Very good. Like that. The dustpan and the broom. The dustpan and broom. Broom. Dustpan, Dolphin. b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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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Bicycle. Yeah. 아닌데 이게 바이스클이라고? 오토바이. 맞아. 오토바이는 a motorcycle. A motorcycle. 뭐라고? Motorcycle. Show me the largest square. 제일 큰 거. The largest square. Yep, that's right.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교재를 너무 전투적으로 달리시기보다는 정말 즐기면서 재미있는 놀이 학습처럼 접근하시면 영어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기만 한, 정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놀이식으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노출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